자, 문제 21번. 지름 5cm인 구가 대류에 의해 열을 외부 공기로 방출하며 이 구는 50W의 전기 히터에 의해 내부에서 가열되고 있다. 구 표면과 공기 사이의 온도차가 50도씨라면 공기와 구 사이의 대류열 전달 계수는 약 얼마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열 전달의 종류 중에서 대류에 해당하는 대류열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류열에 관련된 공식을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류열과 관련된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류열입니다. 대류열. 자, 대류열 Q는 A 곱하기 H 곱하기 T2 마이너스 T1이죠. T1. 그래서 이때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여기 있는 H. 대류열 전달량, 대류열 전달 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H.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서 H의 값을 구해보면 H는 A 곱하기 T2 마이너스 T1분의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라고 하는 건 뭐냐? A는 면적이죠. 대류 면적인데, 자, 대류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이게, 어떤 구체가 있다고 하죠, 구. 그때, 보세요. 구가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이 R인 구예요. 반지름이 R. 그때 이 구의 단면적, 표면적이죠, 표면적. 자, 구의 단면적이 얼마냐? 구의 단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의 단면적 4파이 R 제곱. 그래서 여기 면적에다 얼마 대입하냐? 면적에다가 대입할 것은 4파이 R 제곱이에요. 그래서 4파이 곱하기, R은 반경이다, 반경.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지름이 5cm, 지름이 5cm래요.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은 2.5cm. 그래서 여기 대입할 때는 0.025m가 되는 겁니다. 0.025. 맞죠? 반경이니까 반경 0.025. 그거의 제곱이죠.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T2 마이너스 T1은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자, 온도차가 몇 도래요? 구 표면과 공기 사이의 온도차가 50도씨래요. 그럼 이제 T2 마이너스 T1이 50도씨가 되는 거죠. 50도씨. 이렇게. 네. 그리고 대류열이 얼마예요? 이 구는 50W의 전기 히터에 의해서 내부에서 뭐 하고 있다? 가열되고 있대요. 그럼 공급되고 있는 대류열은 50W가 되는 거죠. 50W.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해 주시게 되면 대류열 전달 계수는 127.32가 됩니다. 127.32.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그리고 도씨. 이렇게 되는 거죠. 127.32. 그래서 정답은 1번에 1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다음 그림에서 A점의 계기 압력은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자, 이것은 시차 액주계죠. 자, 이걸 구해주는 건데, 자, A 지점에서의 계기 압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 A점이 여기 있고요. A점. 이렇게 돼서 U자관입니다. U자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A 지점이 되는 거고요. A 지점. 자, 그리고 유체는 어떻게 채워져 있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물로 채워져 있고요. 나머지 여기 부분은, 이쪽 부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비중이 13.6인, 수은으로 채워져 있어요. 수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관 형태로 그려볼게요. 자, 관 형태로 그리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 수은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비중이 13.6인 수은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오픈 공개되어 있는 거죠. 대기압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A 지점에서 뭘 구해라? 계기 압력을 구해라라고 했어요. 계기 압력. 자, 그럼 여기서 어디를 기준점을 잡아야 되냐? 바로 여기가 기준점이 되죠. 이 점. 이 점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은 같은 수은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돼 버려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잡고 이 점에서의 압력이 뭐하다? 같다라고 놓고 계산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점에서의 압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압력. 그럼 여기를 감마 1 그리고 여기를 감마 2로 놓을게요. 비중량. 이거는 물의 비중량이고요. 이거는 수온의 비중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의 높이를 H1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자, H2로 자, 설정을 해놓으면 자, 이 점에서의 압력은 이게 A지점이죠. A지점. A 지점의 압력에서 내려왔죠. 자, 내려왔으니까 플러스 감마 1 H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점에서의 압력은 뭐냐? 이 점에서의 압력은 자, 이건 대기압 상태니까 0으로 놓으면 돼요. 0으로 놓으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감마 2 H2인 거죠. 여기 이거에 해당하는 압력은 자, 뭐하다고요? 둘이 같은 높이니까 같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지점에서의 압력 PA는 이거 넘기면 돼요. 넘기면 마이너스 감마 1 H1 플러스 감마 2 H2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감마 1은 물의 비중량이죠. H1은 자, 이 높이인데 자, 문제에 나왔어요. 이거 얼마래요? 이게 200mm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2m죠. 0.2m. 그 다음에 H2는 300mm라고 했으니까 0.3m인 거고요. 0.3m. 그 다음에 감마 1은 이제 물의 비중량이니까 9.8 kN/세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감마 2는 이제 수온이니까 수온의 비중량이니까 자 보세요. 감마 2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수온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 곱해주면 되죠. 9.8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자, 곱해주시게 되면 얘는 133.28이 돼요. 이게 133.28 이렇게 나옵니다. 수온의 비중량이. 자, 그러면 이 C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자, 감마 1은 물의 비중량이니까 9.8이고요. H1은 0.2m. 자, 플러스 감마 2는 수온의 비중량 133.28이고요. 그리고 H2는 얼마라고요? 0.3m. 0.3m.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 계산을 해 주시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8.02가 돼요. 38.02가 되는데 단위는 뭐냐? 바로 kN per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kN per 제곱미터가 뭐랑 같아요? 바로 킬로파스칼과 똑같죠, 단위가. 그래서 정답은 38.02 킬로파스칼이 네,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23번. 부차적 손실계수가 4인 밸브를 마찰계수가 0.035이고 관 지름이 3cm인 관으로 환산한다면 관의 상당 길이는 약 몇 미터인가? 자,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바로 관의 등가 길이를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등가 길이, 상당관 길이죠. L2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F분의 KD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F분의 KD. 자, 그럼 여기서 F라고 하는 값은 바로 마찰 계수입니다. 마찰 계수가 얼마래요? 0.035라고 했어요. 0.035고요. 자, K는 부차적 손실 계수 4 곱하기 자, D는 관의 지름입니다. 관지름. 관지름이 3cm이기 때문에 미터로 환산하면 0.03m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L2는 등가 길이는 F분의 KD다.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등가 길이는 얼마 나오냐? 등가 길이는 3.43 정도 되네요. 3.43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24번. 배관 내의 유량 및 유속의 측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배관 안에 흐르는 유체의 유량과 그리고 유속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피토관에 의한 방법이다. 피토관 같은 경우는 유속을 측정하는 거죠. 유속. 그 다음에 2번 오리피스에 의한 방법이다. 오리피스는 유량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벤추리관에 의한 방법. 이것도 유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유량. 그다음 4번 위어에 의한 방법. 자, 위어 같은 경우는 자, 유량을 측정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위어는 배관 안에 있는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로의 유량을 측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위어에 의한 방법이 바로 배관 내의 유량과 유속을 측정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 25번. 액체에 지름이 아주 가는 유리관이나 빨대를 넣었을 때 액체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높이와 관련하여 오른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모세관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모세관 현상. 그래서 액체에 이제 지름이 아주 가느다란 유리관이나 빨대를 꽂으면 액체가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모세관 현상에 대한 그 공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모세관 현상에서 상승 높이를 구하는 식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모세관 현상에서 바로 상승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H는 자, 감마는 비중량이죠. 감마 D분의 4 곱하기 시그마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승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식을 파생을 시켜보면, 자, 감마는 비중량이죠. 근데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밀도와 중력 가속도의 곱이죠. 자, 비중량은 밀도와 중력 가속도의 곱이에요. 그러면 여기 비중량 대신에 바로 밀도와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가지.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이 상승 높이는 이 분자에 있는 거하고는 비례의 관계죠. 비례.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자, 상승 높이는 분자에 있는 것과는 비례 관계고요. 분모에 있는 것과는 반비례 관계예요. 이거 관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지름이 클수록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는 커진다. 어때요? 지름이 클수록. 잘 보세요. 지름이 커진다. 지름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지름과 상승 높이는 반비례하죠. 그럼 지름이 커지면 상승 높이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1번은 커진다가 아니고요. 작아진다가 돼야 맞는 거죠. 그죠? 1번 틀렸고요. 2번. 표면 장력이 클수록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는 커진다. 보세요. 표면 장력. 이게 표면 장력이죠. 표면 장력과 상승 높이는 지금 뭐예요? 비례하죠. 비례하니까 표면 장력이 커지면 상승 높이도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네,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 액체의 밀도가 클수록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는 커진다? 자, 밀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밀도가? 분모에 있죠? 그럼 상승 높이와 밀도는 서로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커지면 상승 높이는 작아지겠죠. 그죠? 네, 3번 틀렸고요. 4번.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자, 상승 높이와 중력 가속도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무관한 게 아니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2번. 다음 26번. 안지름이 50mm인 옥내 수화전 배관으로 분당 0.26세제곱미터의 물이 흐른다. 이때 물속의 압력이 782kPa이라면 기준 면에서 60m 위에 있는 이 배관 속에 물이 갖는 전수도는 약 몇 미터인가? 자, 전수도 물어봤죠? 바로 베르노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전수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전수도, 쭉 베르노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수도 구할 수 있어요. H는 감마분의 P 플러스 2G분의 V제곱 플러스 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수도는 압력수도 플러스 속도수도 플러스 그리고 위치수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봤더니
문제에서 자, 압력 나왔고 자, 위치도 나왔어요. 하지만 안 나온 게 있죠. 바로 속도. 유속이 안 나왔잖아, 유속. 자, 유속을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속 V를 어떻게 구하냐? V는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이다. 자, 그러면 단면적은 얼마냐? 단면적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지금 100원의 안찌름이 50mm래요. 그럼 50mm면 0.05m죠. 0.05m. 0.05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량은 분당 0.26 세제곱미터래요. 분당. 그러면 0.26 세제곱미터 퍼. 지금 여기서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세크. 그래서 분을 초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60 초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자, 유속은 2.21 정도가 되네요. 2.21 m per sec. 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속까지 구했으니까 바로 전수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수도는 어떻게 구하냐? 잘 보세요. 지금 압력이 얼마래요? 782kPa이죠. 그러면 얼마냐? 782 kPa이니까 kN per 제곱미터로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비중량은 얼마예요? 9.8 kN per 세제곱미터로. 이게 kN이니까 9.8로 놓은 거예요. 자, 플러스. 자,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죠. 9.8 m per sec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유속은 구했어요. 2.21. 그래서 2.21 m per sec를 뭐 한 거다? 제곱한 거다. 그리고 위치는 몇 미터 위치에 있다고요? 60m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Z는 60m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 다 합치면 됩니다. 합치게 되면 자, 전수도가 얼마 나오냐? 전수도는 140.05가 나와요. 140.05m.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에 1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용기 속의 유체를 회전 날개를 이용하여 젓고 있다. 용기 외부로 방출된 열은 2000kJ이고 회전 날개를 통해 용기 내로 입력되는 일은 5000kJ일 때 용기 내의 유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자, 이 문제는 산수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문제. 자, 지금 여기에 용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죠. 용기가 있어요. 자, 근데 용기 내부로 자, 얼만큼의 입력이 되냐? 일이 얼만큼? 5000kJ이 입력이 된대요. 5000kJ이 입력이 된대요. 자, 그런데 외부로 방출된 열이 얼마래요? 외부로 방출된 열이 얼마래요? 2000kJ이 방출됐대요. 이렇게. 자, 5000이 들어왔는데 2000이 방출됐대요.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냐?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U는 입력된 들어온 열량에서 빠져나간 걸 빼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5000에서 2000을 빼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3000kJ이 바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답 30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다음 28번. 물이 안찌름 100mm의 파이프를 통하여 평균 3m/s의 속도로 흐를 때 유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 퍼 미닛인가? 자, 유량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또한 상당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자, 보실게요. 자, 우리 최적 유량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최적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었죠? 유속.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 여기서 이 최적 유량의 단위가 뭐냐? 세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뭐냐면 문제에서는 세제곱미터 퍼 미닛으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단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Q는 자, 지금
배관의 이제 안찌름이 얼마라고 했어요? 100mm라고 했죠. 그러면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안찌름이 100mm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1m입니다. 그럼 0.1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유속. 자, 유속이 얼마래요? 3m/s래요. 3m/s. 3m/s. 자, 이렇게 계산하면 유량의 단위가 뭘로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자, 초를 분당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60초만큼을 곱하면 되는 거죠. 1분이 60초니까.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60을 곱해주면 초당이 분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0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자, 최적 유량이 얼마 나오냐? 대략 1.41 정도가 됩니다. 1.41 세제곱미터/미닛.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답 2번에 1.4가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1.4. 자, 다음 29번. 이상유체의 정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상유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상유체와 실제 유체를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상유체와 실제 유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 자, 1번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액체이다. 이것은 실제 유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다. 이것도 실제 유체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3번 압축을 가하면 최적이 수축하고 압력을 제거하면 처음 최적으로 되돌아가는 유체다. 이건 뭐예요? 자, 이상유체 같은 경우는 비압축성이죠. 비압축성. 근데 압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실제 유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4번 유체 유동 시 마찰 전단 응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분자 간에 분자력이 작용하지 않는 유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상유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자, 다음 30번. 초기 상태의 절대 온도와 최적이 각각 T1, V1인 이상기체 1kg을 압력 P로 정압 상태로 가열하여 온도를 4T1까지 상승시킨다. 이상기체가 한 일은 얼마인가? 자, 이상기체가 한 일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자, 압력 P로 정압 상태로 뭐 했대요? 가열, 정압. 그러니까 등압 과정이 등압. 자, 등압 과정인 거죠. 정압 과정. 압력이 일정하대, 압력.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식이 성립하냐? 바로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성립이 돼요. 맞나요?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V2는, 자, V2인가요? 예, V2. 자, V2와 V1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V2는 얼마냐? T1분의 T2 곱하기 V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온도를 얼마큼 상승했대요? 얼마큼? T2가 T1의 몇 배래요? 4배. 4배만큼 온도를 올렸대요. 자, 그러면 T1분의 T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T1분의 4T1이니까 4배죠, 4배?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V2는 V1의 몇 배다? 4배다. 이게 나오는 거죠, 관계식이. V2는 V1의 4배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기체, 이상기체가 한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한 일을. 그럼 한 일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이런 곡선을 보시면 돼요. PV 곡선. 자, 세로축이 압력입니다. 가로축이 부피예요, 부피. 그때 자, 압력은 지금 현재 일정하다라고 했죠. 이렇게 압력을 일정해요. 그럼 여기가 T1이고 얘가 T2예요. T2. 근데 T2는 T1의 4배. T가 아니라 V죠, V. T1이 아니라 V1, V2. 자, 얘가 V1이고 얘가 V2인데 지금 V2가 V1의 4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4V1이 되는 거예요. 4V1. 이렇게. 그때 자, 이상기체가 한 일은 얼마냐? 그건 여기죠, 여기. 어디냐면은 이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면적. 아시겠죠? 이 면적이 바로 이 이상기체가 한 일이에요. 한 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얼마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죠? 거리가 V1에서 4V1까지. 그럼 3V1이죠? 압력을 얼마로 했다고요? P로 했다고요, P. 그러면 이 면적은 얼마가 돼요? 이 면적은 3 곱하기 P 곱하기 V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 기체가 한 일은 얼마다? 3PV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PV 곡선에서. 그래서 정답은 3번에 3PV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31번. 20도씨의 물이 안찌름 2cm인 원관 속을 흐르고 있을 경우 평균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단, 레이놀주수는 2100, 동점성 계수는 1.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레이놀주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동점성 계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공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레이놀주수를 구하는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레이놀주수를 구하는 공식을 좀 보도록 하죠. 자, R2는 뮤 분의 dv 로우죠. 이게 레이놀주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공식 같은 경우는 동점성 계수가 아니고 그냥 점성 계수를 이용한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또 바꾸면 자, 동점성 계수를 이용한 공식이에요. 바로 뉴 분의 dv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점성 계수 뉴라고 하는 거는 밀도분의 점성 계수죠. 이거 뮤랑 로 이 식을 이용해서 뉴로 바꾼 거입니다. 이렇게 뉴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은 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공식을 쓸 거냐면 바로 레이놀주수 R2는 뉴 분의 dv 이 공식을 쓸 거예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해서 우리는 지금 유속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 속도 V는 D분의 R2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뉴가 되는 거지, 뉴. 예, 식을 변형시키면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D는 이제 배관의 안찌름이니까 얼마라고 했죠? 안찌름이 2cm. 그럼 2cm면 0.02m고요. 0.02m. 그 다음 레이놀주수가 2100이었고요. 그리고 동점성 계수는 1.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요.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대략적으로 0.106 정도 나오네요. 0.106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32번. 펌프의 이상 현상 중 펌프의 유효 흡입 수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자, 1번 수온 상승 현상, 2번 수격 현상, 3번 공동 현상, 4번 서징 현상. 자, 보기 중에서 펌프의 유효 흡입 수도와 가장 관련이 있는 현상은 바로 캐비테이션인 공동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효 흡입 양정이 작을수록 공동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펌프의 유효 흡입 수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3번의 공동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 33번. 자, 기세 수평으로 유입된 물 Z가 각도 세타만큼 방향이 변하여 유출될 때 기시받는 수직 방향 힘이 최대가 되는 세타는 얼마인가? 단 중력과 마찰 효과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깃입니다. 깃. 자, 보세요. 지금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깃. 자, 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서 자, 몇 도만큼의 각도냐? 세타만큼의 각도를 이루면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깃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Fx, X, 그리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F, Y라고 했을 때, 자, 이 문제에서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최대일 때, 최대가 될 때에 그때의 세타 값을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냐? 로 Q V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요 각도입니다. 세타를 곱한 거고요. 그 다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로 Q V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최대가 될 때에 세타를 물어봤죠? 어떤 식이라고요? 이거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러면 이 값이 커지려면은 이 사인 세타의 값이 뭐 하면 돼요? 제일 크면 되죠. 그럼 사인 세타가 제일 클 때가 몇 도일 때예요? 사인 세타는? 사인 값이 제일 클 때는 몇 도? 90도일 때가 제일 크죠? 90도일 때. 그래서 이 세타의 값이 몇 도일 때? 세타가 90도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 그래서 세타의 값은 몇 도? 90도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90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참고로 자,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최대일 때는 몇 도일까요? 최대. 이때는 몇 도가 되겠어요? 이때는 0도일 때가 최대죠. 0도. 코사인 0도일 때가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정답은 9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자, 높이 4m에 있는 물의 수압이 7.84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고 속도가 10m/s일 때 전 수두는 몇 미터인가? 자, 이 문제도 또한 베르노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 수두를 구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 다 나왔습니다. 높이 나왔죠? 압력 나왔죠? 속도 나왔죠? 그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베르노이의 방정식만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베르노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H는 자, 감마분의 P, 압력 수두 플러스 2G분의 V의 제곱, 속도 수두 플러스 G, 위치 수두입니다. 자,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물의 수압이 7.84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7.84 곱하기 10의 5승인데 자, 단위가 무슨 단위예요? 파스칼. 자, 파스칼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인 거죠. 파스칼. 그러면은 이 물의 비중량도 뉴턴으로 써야 돼요. 뉴턴으로. 그러면 얼마예요? 9,800이죠.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플러스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유속은 속도가 10m/s래요. 그러면 10m/s의 이거의 제곱인 거죠. 예, V제곱. 자, 플러스 그 다음에 높이는 4m. 그러니까 G 값이 4m가 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전수도.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예, 전수도는 대략적으로 89.1m가 나옵니다. 89.1m.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음 35번. 직경 300mm인 수평 원관 속을 물이 흐르고 있다. 관의 길이 50m에 대해 압력 강화가 100kPa이라면 관 벽에서의 평균 전단 응력은 몇 파스칼인가? 자, 보세요. 자, 이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수평 원관이 있어요. 이렇게. 자, 수평 원관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때 요 길이를, 자, 관의 길이를 L로 놓고요. L. 그리고 배관의 중심에서, 자, 배관의 중심에서 이 벽까지 떨어진 거리를 이걸로 R로 놓는 거야, R로. 그러니까 배관의 이제 반지름을 말하는 거죠. 요게 R이에요, R. R. 그리고, 자,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했을 때, 그때 압력차가 존재하겠죠. 그 PA 빼기 PB라든가, 아니, PB 빼기 PA라든가 압력차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여기에서 이 원관에서 자, 지금 뭘 구하는 거냐? 전단 응력을 구하래요. 그럼 전단 응력은 자, 어떻게 구하냐? 공식이에요. L분의 자, 압력 강화입니다. 압력 강화. 압력 강화니까 자, PA-PB. 그러니까 압력차를 구하면 돼요. 압력차. 자, PA 빼기 PB 곱하기 2분의 R로 구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전단 응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을.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해 볼게요. 자, L이라고 하는 거는 배관의 길이입니다. 자, 배관 길이가 얼마래요? 50m라고 했죠? 50m. 자, 그 다음에 자, 압력 강하가 100kPa. 100kPa이래요. 그러면 100kg니까 100 곱하기 10의 3승이죠. kPa이니까. 그러면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죠. 맞나요? 파스칼이니까. 자, 곱하기 2분의 자, 그럼 R 값은 얼마냐? 지금 문제에서 이 배관의 안 지름이 얼마래요? 300mm. 그럼 0.3m죠? 네, 이게 0.3m예요. 그러면 반경은 0.15m죠. 반이니까. 그러면 0.15m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단위를 보시면 미터 약분돼 버리죠? 그 남는 거는 이렇게 파스칼만 남는 거예요. 단위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전단 응력은 얼마 나오냐? 150 나옵니다. 150. 단위는 파스칼. 예,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36번. 직경이 각각 100mm, 50mm인 수압계에서 100mm 피스톤을 100N으로 밀면 50mm인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바로 수압계에서 사용하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수압계가 이렇게 있대요. 수압계가. 자,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피스톤이 커요. 이렇게 피스톤이 좀 크고요. 이쪽은 피스톤이 좀 작아요. 이런 식으로 작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큰 피스톤은 직경이 100mm고요. 여기가 100mm. 그리고 작은 피스톤의 직경은 절반인가요? 절반? 50mm래요. 50mm. 자, 그때 이 큰 피스톤을 자, 100N의 힘으로 눌렀어요. 이렇게. 자, 100N의 힘으로 눌렀어요. 그럼 이 피스톤을 누르면 이 안에는 지금 유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피스톤을 누르면 이 피스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눌렀으니까 올라가겠죠. 밀려서.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유체는 어떤 지점이든 간에 자, 받는 압력은 어때요? 압력은 똑같아요. 압력이 똑같단 말이에요. 압력이.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P1. 그래서 P1은 보세요. 식을 써볼게요. P1은 단면 면적분의 받는 힘이죠. 맞나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P2는 A2분의 F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압력이 뭐하다고요? 똑같다고요. 이렇게 받는 힘, 압력이. 자, 그럼 결국 A1분의 F1은 A2분의 F2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이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바로 여기 F2의 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 F2의 값. 여기 F2.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을 변형해보면 F2는 F1 곱하기 A1분의 A2가 돼요. A1분의 A2.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F1은 100N 곱하기 A1은 단면적이죠?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이거 단위 그냥 밀리미터로 할게요. 100의 제곱이고요. 자, A2는 4분의 파이 곱하기 50의 제곱이 돼요. 50의 제곱. 그러면은 분모분자의 4분의 파이 약분되죠? 이건 얼마예요?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럼 100N의 4분의 1이니까 결국 25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5N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어떤 펌프가 1000rpm으로 회전하여 전향정 10m에 분당 0.5 세제곱미터의 유량을 방출한다. 이때 펌프가 2000rpm으로 운전된다면 유량은 얼마인가? 자, 문제는 펌프의 상사 법칙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펌프의 상사 법칙 세 가지 공식 중에서 한 가지. 자, 유량에 관련된 공식이죠. 그래서 Q2는 Q1 곱하기 N1분의 N2 곱하기 D1분의 D2의 세제곱이죠. 그죠? 그런데 직경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문제에서. 자, 직경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이것은 무시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무시하고. 자, 그럼 보세요. Q1이 얼마냐면 분당 0.5세제곱미터래요. 분당 0.5세제곱미터. 자, 그런데 회전수는 1000rpm에서 2000rpm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 N1이 1000rpm인 거고요. N2가 2000rpm인 거죠. 몇 배로? 2배만큼 회전수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수가 2배니까 당연히 유량도 2배가 된다 이거죠. 2배. 따라서 분당 1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당 1세제곱미터. 정답 몇 번? 2번에 정답이 있네요. 자, 다음 38번. 자, 분자량이 4이고 비열비가 1.67인 이상기체의 정합비열은 몇인가? 단, 이상기체의 일반 기체 상수는 8.314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지금 정합비열을 구하래요. 정합비열. 그럼 정합비열 CP는 자, K-1분의 K 곱하기 뭐냐? 기체 상수가 됩니다. 기체 상수. 이걸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비열비는 문제에 나왔죠. 1.67. 비열비는 나왔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여기서 기체 상수의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기체 상수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분자량 분의, 잘 보세요. 분자량 분의 일반 기체 상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보세요. 기체 상수는 분자량 분의 뭘로 구할 수 있다고요? 일반 기체 상수를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분자량은 문제에서 4라고 했고요. 일반 기체 상수가 8.314래요. 자,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럼 4분의 3.14는 4분의 8.314인 거예요. 기체 상수가. 자,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2.0785. 2.0785가 돼요. 이렇게. 자, 단위를 써보자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리고 켈빈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자, 보세요. 비열비가 1.67이죠. 1.67. 그러면 1.67 마이너스 1분의 1.67 곱하기 여기다 기체 상수를 대입하시라고요. 그러면 2.0785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네, 정합 비열은 대략 5.18 정도가 나오네요. 5.18. 단위는 똑같아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5.18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3번에 있고요. 다음 39번. 자, 그림과 같이 수조차의 탱크 측벽에 지름이 25cm인 노즐을 달아 깊이 H는 3m만큼 물을 실었다. 차가 받는 추력은 약 몇 킬로뉴턴인가? 단 노즐 노면과의 마찰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차가 받는 추력, 추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문제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차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 노즐을 다른 거예요. 이렇게 노즐을 달아서 이쪽으로 이게 분출이 됐겠죠. 물이 이렇게. 자, 그런데 물이 얼만큼 차여져 있냐면 물이 이 노즐의 중심으로부터 몇 미터? 3m만큼 물이 차여져 있는 거예요. 3m만큼. 자,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냐? 차가 받는 추력이 얼마냐? 추력. 자, 추력 어떻게 구하냐? F는 로우 QV죠. F는 로우 QV.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추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F는 로우 QV에서 무슨 값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알아야 돼요. 속도. 이 속도를 알아야 돼요. V. 자, 그러면 자, V는 어떻게 구하냐? 토리첼리의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V는 루트 EGH.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높이가 얼마라고요? 3m만큼 차여 있다고요. 여기 중심으로부터 수면까지 높이가 3m인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 3m. 예, 토리첼리의 식을 이용해서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주면 자, 속도가 얼마 나오냐? 유속은 7.67m/s가 됩니다.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입니다. 속도. 이 속도에 의해서 이제 차가 추력을 받겠죠. 추력 받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노즐에 지금 반지름 나왔죠. 지름이 25cm. 이 노즐의 지름이 25cm래요. 얼마? 0.25m. 그러면 우리 유량 대신에 이 단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단면적. 그러면 이 식이 좀 바뀌어요. 로 곱하기 자 Q는 AV죠. 근데 V를 또 곱했어요. 맞죠? 이 Q가 AV니까. 그러면은 로 A 곱하기 V 제곱이 돼버려요. 로 A V 제곱.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자, 볼게요. 자, 먼저 로는 밀도입니다. 밀도. 물의 밀도 10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죠. 이건 중력 단위로 바꾼 겁니다. 중력 단위로. 곱하기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 0.25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유속의 제곱 얼마라고요? 7.67. 그럼 7.67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얼마냐? 2888이 돼요. 2888 뉴턴로 나오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는 네, 킬로 뉴턴으로 물어봤죠? 네, 킬로 뉴턴으로 물어봤으니까 얼마다? 2.89 킬로 뉴턴이 되는 거죠. 네, 반올림해서 2.89 킬로 뉴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다음 중 대류 열 전달과 관계없는 경우는 자 보세요. 이 열 전달은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전도, 대류, 복사. 자, 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라는 매질을 따라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류 같은 경우는 고체가 아닌 유체에 의해서 뭐 공기나 뭐 물 같은 경우를 그 매개체로 인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매개물이 없이 매개체 없이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복사라는 거 하는 것은. 자, 근데 이 보기 중에서 대류 열 전달과 관계없는 경우래요. 자, 1번. 팬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시킨다. 저 팬을 돌리면은 뭐가 돼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결국 기체, 유체를 이용해서 지금 뜨거운 것을 식혀주는 거니까 대류에 해당이 되겠죠. 유체를 이용한 거니까. 2번. 뜨거운 커피에 바람을 불어 식힌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람을 불었다는 얘기는 유체를 이용해서 열을 전달한 거죠. 바람 식힌 거니까. 그래서 2번도 대류 열 전달과 관련이 있고요. 3번. 에어컨은 높은 곳에, 라디에이터는 낮은 곳에 설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체, 공기를 통해서 열을 이동하는 거니까 맞고요. 4번. 판자를 화로 앞에 놓아 차단한다. 자, 화로 앞에 판자를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뜨겁죠? 왜냐면 판자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대류 열 전달이 아니고요. 바로 복사에 의한 열 전달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복사. 아시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대류 열 전달과 관련이 없는 것은 4번. 판자를 화로 앞에 놓아 차단한다. 이것이 바로 대류 열 전달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